안녕하세요. 닥터 뾰로로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그 세 번째 시간,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수술을 보통은 전신마취를 많이 시행하는데요. 전신마취를 하면 심폐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두통, 구토, 근육통과 같은 가벼운 합병증부터 무기폐, 심혈관 장애와 같은 추가로 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신 마취보다는 가능하면 부분 마취가 위험도도 훨씬 적고 합병증도 비교도 안 되게 좋습니다. 또한 부분 마취 후에 당일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빠르고 팔만 마취가 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도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마취만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라면 어깨 수술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전신 마취보다 국소 마취로도 충분히 어깨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전문적인 마취 선생님이 있으면 가능하며 인터스칼린 블락, 사각근간 상완 신경 총 차단술 이거를 통해서 어깨의 바깥쪽 부위부터 전완부의 바깥쪽 부위까지 마취가 되면서 회전근개 수술이 가능합니다. 측 Y 포지션을 했을 경우 외측으로 팔을 당기면서 어깨 관절각 내의 공간 자체가 넓어서 수술하는 데 있어서 시야가 넓고 시술이 용이합니다. 또한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어서 머리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무너진 회전근개 케이블을 다시 고정해주는 것이 회전근개 수술의 목적이며 그 중에서도 수처 브릿지 리페어라고 하는 테크닉을 통해서 더 2개, 3개의 매듭을 이용하여 더 튼튼하게 고정을 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수처 브릿지 리페어 수술을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회전근개 수술은 먼저 앞에 포탈 2개, 뒤에 포탈 2개를 뚫어서 총 4개의 작은 구멍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열된 힘줄 부위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아래에 힘줄이 붙어야 하는 뼈 부위의 피막은 깎아서 다듬어 줍니다. 다음 힘줄의 원래 위치를 예상하고 안쪽에 앵커를 고정하여 앵커에 고정된 파이버 와이어를 파열된 힘줄 안쪽으로 통과시켜 바깥쪽 앵커로 크로스 시켜서 다시 고정하는 것을 수처 브릿지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또한 견봉에 골극이 있으면 제거를 해줘야 충돌 증후군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수술한 54세 여성분의 회전근개 봉합술 영상입니다. 이분은 8년 전에 50견으로 타원에서 수술하셨고 3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이 악화돼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마취는 상완신경총 부분 마취로 진행하였고 회전근개는 수처 브릿지 테크닉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먼저 포스테리어 포탈을 뚫은 다음 인트라아티큘라를 확인합니다. 인트라아티큘라 스페이스에 시노비움의 하이퍼트로피, 하이퍼레믹, 프레잉 티슈 등 시노바이티스 소견이 확인됩니다. 먼저 시노바이티스 조직들은 쉐이버로 충분히 제거를 해주고 레이브럼을 확인해줍니다. 바이셉스를 트랙션 하여 보았을 때 하이퍼레믹하고 프레잉한 소견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습니다. 프로브로 슈페리어 레이브럼을 확인했을 때
레브룸이 리트랙션 되는 태어 소견이 11시에서 1시 방향으로 있는 게 확인됩니다. 나이 40세 이상 슬랩이 확인되고 레이브룸을 당겼을 때 리트랙션 되는 것이 확인되어 바이셉스를 테노토미 해줍니다. 로테이터 커프 인터벌 부위에 충분히 리즈를 해주고 남은 시노비움 인플라메이션 티슈들을 정리해줍니다. 다음은 서브스캡을 확인합니다. 텐던을 잡아당겨 LT까지 트랙션 하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리트랙션이 없고 프레임 정도만 있어 타입 1 테어로 데브리만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캡슐을 확인해 줍니다. 휴메럴 헤드를 트랙션 하면서 캡슐이 타이트한지를 확인하고 이 환자는 캡슐이 루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프리-OP에서도 ROM의 리미테이션이 없어 특별히 캡슐의 릴리즈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브아크로미알 스페이스입니다. 안테로라테랄 워킹 포탈에서 아크로미온의 베이스 부위에 베이퍼로 벌사들을 제거해줍니다. 충분히 제거를 하고 아크로미온의 모양대로 모델링을 해줍니다. 아크로미온의 미디아를 확인해서 보로 얼마나 스퍼를 깎을지 플래닝을 하고 보로 아크로미플라스티를 해줍니다. 되도록 바깥에서 안쪽으로, 앞에서 뒤쪽으로 해줘야 과도하게 아크로미플라스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안테로라테랄에서 하면 전반적으로 모양을 보면서 커팅을 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스퍼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 커팅 블락 테크닉으로 안테로라테랄 포탈로 카메라를 옮겨 보면서 앞에 있는 스퍼를 다시 커팅을 해줍니다. 다시 안테로라테랄에서 기존 커팅의 마진에 맞춰 매끄럽게 다듬어 줍니다. 이제는 레테럴 포탈을 뚫어서 벌사를 제거를 해줍니다.
데이퍼를 이용해서 벌사들을 눌러주면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포스처럴 커튼에 쉐이빙을 할 때는 블리딩 나는 것을 주의합니다. 벌섹토미는 블리딩으로 시야가 안 보일 수 있어서 커프 리페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야만 확보해줍니다. 커프의 모양을 확인하고 테어된 부위의 티슈를 주변부를 정리해줍니다. 커프의 이너 레이어를 리블레이터로 공간을 적절히 확보를 해줘서 수초 패싱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풋프린트 부위를 커터리제이션 및 디코티칼리제이션 해서 프리퍼레이션을 해줍니다. 마이크로버로 충분한 풋프린트 부위를 만들고 라스브로 배지를 다듬어 줍니다. 미디얼 앵커는 먼저 태포로 길을 뚫어준 뒤 미디얼 앵커로 고정해서 박아줍니다. 커프는 먼저 뒤에 인프라스피너투스 텐던의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션 부위에 나소 루프를 이용해서 파이버 와이어를 패싱해줍니다. 다음 포인트는 스콜피온으로 리펠 부위의 중간 정도의 패싱을 해줍니다. 다음 그 사이 포인트는 이너 레이어의 손상이 적게 가도록 나소 루프로 패싱을 해줍니다. 앞쪽에 있는 포인트는 스콜피온으로 패싱을 해줍니다. 앞 중간에 타이한 부위에 미디얼 타잉을 레버넛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어깨를 익스노테이션 한 뒤에 앞쪽에 라테럴 앵커를 고정을 해줍니다. 다음은 인터널 로테이션을 해서 뒷부분에 라테럴 앵커를 고정해줍니다. 쉐이버로 벌사들을 다시 한번 충분히 제거해주고 수술을 마칩니다. 네, 수술 전 MRI입니다. 술전에는 극상건의 소파열이 확인되고 수술 후에는 파열 부위가 상완골 골두 위에 잘 고정되어 있는 게 확인됩니다. 술전에는 상완골 골두의 앞쪽에는 극상건이 많이 덮여 있지 않지만 술 후에는 상완골 골두 앞쪽을 잘 덮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크기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뭉툭해져서 밑에 회전근개에 충격을 덜 줄 수 있고 견봉하 공간 자체가 넓어져 회전근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회전근개 파열에서 비수술 치료만이 정답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봤을 때는 수술을 해서 봉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